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을 때 완전 파열 또는 부분 파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이 위팔뼈인 상완골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회전근개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잘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뭐고 부분 파열은 뭘까요? 상완골의 앞쪽, 위쪽, 뒤쪽으로 덮개처럼 붙어있는 이것이 회전근개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부분 파열은 이 중 일부가 끊어진 것이고 완전 파열은 이것이 전체 다 끊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과 완전 파열을 나누는 기준은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두께입니다. 이 클레이를 회전근개라고 하면 회전근개 전체 두께가 상완골 뼈에 잘 붙어 있으면 파열이 없는 정상 회전근개이고요. 회전근개 전체 두께 중 일부층이 떨어지면 부분 파열, 회전근개 전체 두께가 떨어지면 완전 파열입니다. 영어로는 partial thickness tear와 full thickness t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체 층이 파열되었다는 뜻인 전층 파열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회전근개의 단면을 그림으로 보면 이 파열의 크기보다는 회전근개 전체층이 떨어졌느냐, 부분층이 떨어졌느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인 경우는 소형, 중형, 대형 등의 사이즈를 분류하지 않고요. 전층 파열인 경우에서 소형, 중형, 대형, 광범위 파열을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전층 파열이 되어야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파열이라고 해서 회전근개 힘줄이 전부 다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회전근개 전체 층이 떨어져서 그 밑에 뼈가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50% 파열이다, 70% 파열이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를 퍼센트로 말하는 건 뭘까요? 부분 파열인 경우 퍼센트로 파열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회전근개 전체 두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두께 중 반 정도가 파열되었으면 50%의 부분 파열이라 하고 이건 100 중에 30 정도의 파열이니까 30% 부분 파열. 그리고 이 파열은 100 중에 80 정도니까 80% 부분 파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분 파열은 회전근개의 전체 층 중에 어느 부분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회전근개의 바깥층이 떨어지는 바깥층 파열이 있고 정확한 명칭은 저맥낭층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회전근개의 안쪽 층이 파열되는 이러한 모양의 속층 파열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관절측 부분 파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깥층과 속층은 파열이 없는 반면 이렇게 가운데 층이 파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힘줄 안에 생긴 파열이라고 해서 건내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깥층 파열, 이것이 속층 파열, 이것이 건내 파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 회전근개, 이게 전층 파열, 이건 부분 파열이고요. 전층 파열은 파열의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광범위 파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회전근개 전체 두께 중 몇 퍼센트가 파열되었느냐에 따라 30%, 50%, 80% 이렇게 퍼센트로 부분 파열의 크기를 말할 수 있고 또한 부분 파열은 파열의 위치에 따라 바깥층 파열, 속층 파열, 건내 파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